코스피 6000 시대가 온다는 전망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것이 경제 전반을 끌어올리는 소위 경제 리프팅 효과를 가져와 우리 삶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밋빛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주가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당신의 소득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냉정하게 말해 착각에 가깝습니다. 그 희망 회로부터 먼저 제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지수 상승이 곧 국가 경제 성장이고 이것이 국민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 단순한 등식은 현실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리는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코스피 6000 시대의 과실은 당신의 월급 통장으로 저절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주가 상승의 혜택은 시장에 돈을 넣고 직접 참여한 투자자에게만 아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선순환의 혜택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양극화의 피해자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냉정한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가 지수와 실물 경제 지표가 얼마나 따로 움직이는지, 즉 탈동조화 현상을 확인해 보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와 명목 GDP 성장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특정 구간을 보면 그 격차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자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국가 경제의 전체 파이는 그만큼 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득은 어땠을까요? 더욱 암울한 데이터입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지수 상승률에 비해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월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이미 20년 넘게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의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국내 주식 투자 인구 비율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시장 상승의 과실은 애초에 시장에 참여한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득 분위별 주식 보유액 현황을 보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상위 계층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 상승을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데이터적 증거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증가율과 가계부채 증가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가계의 부를 늘리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동안 가계는 빚 부담만 더 가중되는 현실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나의 풍요로 이어진다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혹자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성장이 고용을 창출해 경제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내 시총 상위 10개 기업의 실적과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전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이익 증가분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짚어보죠.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일명 버핏 지수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해석하는데 현재 코스피 수준도 이미 역사적으로 낮은 편은 아닙니다. 만약 코스피가 6000에 도달한다면 버핏 지수는 경고 수준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의 기초 체력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의미이며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주가 지수와 실물 경제는 따로 움직이고 상승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며 기업의 이익은 가계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냉정한 현실 속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구조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 리프팅이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산시장의 성장에 참여하여 부의 선순환을 직접 구축하는 3단계 포트폴리오 전략을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최선의 공격 전략입니다. 당신의 투자 자금을 이 세 가지 계좌로 나누어 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코어 계좌, 성장 계좌, 그리고 글로벌 분산 계좌입니다. 각각의 역할과 비중,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비중 40%의 코어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같은 세제혜택 계좌를 활용해 시장 전체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전략을 구사하는 구간입니다. 실행 방안은 간단합니다. 코스피 200이나 KRX 300과 같은 국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월 적립식으로 자동 매수 설정하는 겁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계좌의 목적은 세제 혜택을 활용해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피 6000 시대가 오든 오지 않든 그 평균적인 수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 되어 줄 겁니다. 두 번째는 비중 30%를 차지하는 성장 계좌 즉 일반 증권 계좌입니다. 여기서는 시장 평균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코스피 6000을 견인할 핵심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전략을 사용합니다. 주도 산업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특히 AI 관련주 2차전지, 바이오 및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이죠. 이 분야의 대표 ETF나 선도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계좌의 목표는 단순한 지수 추종을 넘어 시장을 이기는 것입니다. 코어 계좌가 당신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준다면 성장 계좌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중 30%의 글로벌 분산 계좌입니다. 해외 증권 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에만 모든 것을 거는 리스크를 줄이고 전 세계의 성장 동력에 동시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실행 방안은 명확합니다. 미국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왜 필수적일까요? 이는 한국 증시가 가진 고질적인 변동성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막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달러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과실을 대한민국에 앉아서 공유하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이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성장에 올라타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40%의 코어 계좌로 시장의 평균을 확보하고 30%의 성장 계좌로 초과 수익을 노리며 30%의 글로벌 계좌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당신만의 견고한 부의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영상을 끄자마자 당신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구체적인 실행 강령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첫째, 당신의 소득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아직도 근로소득 100%에 의존하고 있다면 자본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오늘 결심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는 증권 계좌를 열고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하십시오. 현재 보유한 자산을 제가 말씀드린 코어, 성장, 글로벌 분산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재분류해 보십시오. 혹시 국내 주식 특히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즉시 리밸런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부터 이 원칙에 맞게 배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 수동적 관망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되십시오. 코스피 6000 뉴스를 그저 경제 기사로만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의 자산 증식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이벤트로 인식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매월 급여일에 지수 ETF 한 주라도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구경꾼에서 시장의 참여자로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만들어 줄 민생과 경제의 선순환은 정부나 기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선순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자본시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부를 증식시키는 개인들이 모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 한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부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변동성의 시대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투자 전략을 현실적으로 패치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실 패치 경제학이었습니다.